이 암이라는 것이 생겨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암이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암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기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 몸이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질병을 몸의 어떠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는 몸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고 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암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특성을 보면 암세포는 기존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거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된 세포를 우리 몸 전체에 만약에 이 세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왜 전신의 면역계나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우리 몸 전체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자연의 질서상 뭔가 질병에 걸렸을 때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계속 공격을 하고 없을 텐데 우리 몸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의 원리상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하나의 치유 메커니즘 또는 이 몸을 어떻게 해서든 생존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견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 자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암세포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먼저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혐기성 세포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 배경을 보면 인체에는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고 또 몸에서 발생되는 독소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면, 즉 해독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겨나는 몸을 보면요, 대부분 독소가 많은 환경, 노폐물이 몸속에 노폐물이 너무나 많은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반드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라도 지탱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암세포의 특징이 혐기성 세포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환경에서도 견디는 세포다라는 특징이 우리 몸이 견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체 내에서 젖산은 불필요한 거예요. 이 젖산이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젖산 혈증, 산증이 되면서 이게 너무나 많아서 해결이 안 되면 혈관벽을 녹이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세포막에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인 젖산을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의 특징은 바로 포도당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세포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당분을 먹지 말고 몸에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하자. 탄수화물은 낮게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자라는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암세포의 특징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암세포가 젖산 발효를 하기도 하다가 포도당을 대사를 해서라도 전신에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뻗어나갈까? 그것은 암세포의 정체성 자체가 몸 전체에 있는 독소를 해결을 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커져야만 몸을 살린다라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를 하면서 혈관도 새로 만들고 이것이 몸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스스로 혐기성 세포로서 산소가 없는 환경, 또 젖산을 활용하는 환경, 또 포도당을 활용해서라도 전신을 몸 전체를 지원하려는 이 방향성을 통해 보면 암은 인체의
인체에서 분비물질을 분비해서 인체를 망가뜨리는 어떤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방향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 또는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몸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수술을 잘 받고 어떻게 암을 다 제거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길래 암세포가 이렇게 독소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 또는 마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어떻게 없앨까? 이것보다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내가 빨리 제거하고 건강한 몸의 환경으로 다시 만들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독소가 생기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식사법을 하게 된다라면 몸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 환자지만 해독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면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또는 줄어들고 또는 종양이 있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면역 관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의 특징과 이러한 사례들로 봐서 암은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라 치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이 암이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될까, 얼마나 위험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암이라는 것이 생겨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항상 생존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은 온몸을 사용해서 이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몸이라는 거죠. 또 조금만 영양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장은 혈압을 올려서라도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려는 아주 기막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완벽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까지 걸렸다라는 이 시점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몸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왔는지, 내 몸이 얼마나 내 몸이 이렇게 가혹하게 암세포가 생길 만큼 내가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영양을 공급하는 일에 또는 독소를 해독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했는지, 나쁜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지 않았는지, 또 내 마음의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두면서 갈등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원한의 이런 나쁜 감정들을 계속 너무나 깊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항상 훌륭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우리 몸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잘 빠져나가게끔 다시 한번 환경을 바르게 세팅해 주는 것, 가장 균형 잡힌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